치매에 걸린 사람은 밤에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들 하더군요. 그런데 전 매일 밤 이렇게 깨어 있습니다. 아주 멀쩡하게 말이죠. 오늘도 기록합니다. 그나들은 제 통장 비밀번호를 물었고, 다른 돌아가신 어머니의 금반지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치매라고요? 천만에요. 저는 지금 제 자식들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제1부 균열의 시작. 병원 복도의 발걸음 소리. 의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진료실에서 흘러나옵니다. 최만호 환자분 검사 결과상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70평생을 살아온 만호의 얼굴에는 놀람보다 담담함이 묻어납니다. 얼마나 진행된 겁니까? 아직 초기입니다. 일상생활엔 큰 지장 없으실 겁니다. 다만 기억력 저하, 간헐적인 인지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건네며 덧붙입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오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 만호의 목소리에 묘한 쓸쓸함이 배어납니다. 병원을 나서는 만호. 하늘은 흐리고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치매라. 이제 시작이구나.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무언가 결심한 듯한 날카로움이 스칩니다. 며칠 후 만호의 집 거실에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첫째 아들 대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급합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초기 치매래. 아직은 괜찮다고 하더라. 둘째 딸 민지가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아버지, 치매라니. 막내 아들 준호가 아버지 옆에 다가와 앉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만호는 세 자식의 얼굴을 차례로 봅니다. 대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뭔가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거실을 둘러봅니다. 준호만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괜찮다. 아직 멀쩡하니 걱정 말거라. 만호의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식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대호가 말합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자식들이 돌아간 후 만호는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시작됐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습니다. 일주일 후 요양보호사 김 씨가 만호의 집에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만호는 소파에 앉아 김 씨를 봅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의외로 냉랭합니다. 어르신, 제가 요양보호사입니다. 아드님께서 부르셨어요.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만호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당황한 김 씨가 대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잠시 후 만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버지, 요양보호사 왜 내보내시려고 해요? 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난 필요 없다고 했어. 아버지, 치매 환자는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요. 만호는 잠시 침묵합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는 소리. 만호는 김 씨를 봅니다. 들어오세요. 그날 밤 만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은 말똥말똥합니다. 초기 치매. 좋아. 이제부터 난 치매 환자야.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늙은이. 그는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꺼냅니다. 펜으로 적기 시작합니다. 1일차. 대호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했다.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신경 쓰기 싫어서다. 민지는 거실을 계속 둘러봤다. 뭘 찾는지 알고 있다. 준호는 아직 모르겠다. 만호는 펜을 놓습니다. 시험은 이제 시작이다. 얘들아, 너희가 뭘 선택할지 지켜보마. 노트를 서랍 깊숙이 넣고 다시 침대에 눕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어르신 미역국 드세요. 만호는 숟가락을 들다 멈춥니다. 이게 뭐죠? 난 미역국 안 좋아해요. 당황한 김 씨가 다른 반찬을 권하지만 만호는 고개를 돌립니다. 배 안 고파요. 김 씨가 한숨을 쉬며 주방으로 돌아가자 만호는 슬쩍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봅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김 씨가 돌아오자마자 다시 숟가락을 놓습니다. 오후 대호가 집에 찾아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만호는 TV를 보고 있다가 대호를 봅니다. 누구시죠? 대호는 순간 당황합니다. 아버지 저예요. 대호. 대호? 누구? 만호의 표정은 멍합니다. 아버지, 저 큰아들이에요. 만호는 잠시 멍하니 대호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대호. 왔구나. 아버지 진짜 모르셨어요? 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안하다. 요즘 깜빡깜빡해서. 만호는 머리를 쥐어뜯는 신용을 합니다. 대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지만 그의 눈은 다른 곳을 봅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서류 가방. 아버지,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방? 뭔 가방? 저 가방이요. 혹시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있어요? 대호는 슬쩍 가방 쪽으로 다가갑니다. 만호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가방을 열어봅니다. 안에는 옛날 사진들과 편지들 뿐. 대호는 실망한 표정으로 가방을 닫습니다. 아버지, 혹시 통장이나 인감 같은 거 어디 두셨어요? 만호는 고개를 돌립니다. 통장? 왜? 아니, 그냥요. 혹시 필요하실까봐. 은행에 있어. 찾을 일 없어. 대호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저 갈게요, 아버지. 대호가 나간 후 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닫힌 문을 봅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통장을 물어보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그 생각이야? 그날 밤 만호는 다시 노트를 꺼냅니다. 2일차. 대호가 찾아왔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더니 당황하더라. 하지만 곧 가방을 뒤졌다. 그리고 통장을 물어봤다. 역시 걱정이 아니라 재산이구나. 만호는 펜을 놓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민서야,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 꼴을 안 봤을 텐데. 만호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으며 다시 노트를 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까지 봐야 해.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밤은 깊어가고 만호의 눈은 감기지 않습니다. 제2부 탐욕의 씨앗. 며칠이 흐른 어느 오후 민지가 집에 찾아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지. 만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보는 척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거꾸로 들려 있습니다. 민지, 우리 딸. 만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손에 들린 거꾸로 된 신문을 봅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버지, 신문이 거꾸로예요. 만호는 신문을 내려다봅니다. 아, 그래? 잘 안 보여서. 그는 신문을 바로 들지만 여전히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뜹니다. 민지는 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 그냥 좀 깜빡깜빡하지. 민지는 거실을 둘러봅니다. 장식장 위에 놓인 어머니의 유품들. 옷 팔찌, 금반지, 오래된 도자기들. 아버지, 엄마 물건들 그대로 두시네요. 정리 안 하세요? 정리? 왜? 아니, 그냥. 먼지도 쌓이고 그러니까요. 그냥 둬. 내 엄마 물건인데. 만호는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섭니다. 아버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민지가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거실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화장실이 아닌 안방 쪽으로 향합니다.
문 여는 소리. 민지는 조심스럽게 안방에 들어갑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 어디 있지?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합니다. 서랍 안을 뒤적이는 소리.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합니다. 상자를 엽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금반지와 목걸이가 들어 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입니다. 아버지는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실 거야. 그녀는 금반지 하나를 꺼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서랍을 정리하고 방을 나옵니다. 거실로 돌아온 민지의 얼굴은 평온합니다. 아버지 다녀왔어요. 만호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민지는 가방을 챙깁니다. 그럼 저 갈게요, 아버지. 또 올게요. 조심히 가거라. 현관문이 닫힙니다. 만호는 신문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갑니다. 서랍을 엽니다. 상자를 꺼내 엽니다. 금반지 하나가 없습니다. 만호는 상자를 든 채 오랫동안 서 있습니다. 민지야, 내가 이럴 줄은.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상자를 도로 서랍에 넣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노트를 꺼냅니다. 5일차. 민지가 왔다. 안방에 들어가 어머니 금반지를 가져갔다. 내가 치매라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다 보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다. 만호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이게 시작이겠지. 이제 하나씩 가져갈 거야. 노트를 덮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퇴근 후 아버지 집에 듭니다. 아버지, 저예요. 준호. 만호는 TV를 보고 있습니다. 준호? 왔구나. 만호는 웃으며 준호를 맞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 알아보시네요. 너는 막내잖아. 어떻게 있겠니? 만호는 준호의 손을 잡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 그런데 보호사분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왜요? 그냥. 낯선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불편하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나아요, 아버지.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버지, 혹시 요즘 이상한 일 없으세요? 예를 들어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난다거나. 만호는 잠시 생각하는 척합니다. 글쎄, 가끔 깜빡할 때는 있지. 형이나 누나는 자주 와요? 가끔 오긴 하는데. 준호는 무언가 결심한 듯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말마다 올게요. 평일에도 시간 나면 들를게요. 그래? 고맙구나. 만호는 준호의 손을 꽉 잡습니다. 준호가 나간 후 만호는 다시 노트를 꺼냅니다. 12일차. 준호가 왔다.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다. 하지만 뭔가 의심하는 눈빛도 보인다. 조심해야겠다. 만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봅니다. 준호야, 너만큼은 다르길 바란다. 다음 날 저녁 대호와 민지가 함께 아버지 집에 옵니다. 아버지, 우리 왔어요. 만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침을 흘리는 듯한 모습으로. 아버지, 민지가 놀라 달려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만호는 멍한 표정으로 민지를 봅니다. 누구? 아버지, 저예요. 민지. 대호가 요양보호사 김 씨를 부릅니다. 김 선생님, 아버지 왜 이래요? 김 씨가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아이고 어르신, 오늘 오후부터 좀 힘들어 하셨어요.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했어요? 대호의 목소리는 날카롭습니다. 만호는 여전히 멍한 표정입니다. 침을 흘리고 눈동자에 초점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 아세요? 큰아들 대호예요. 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대호? 네, 저 대호예요. 하지만 만호는 곧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배고파.
대호와 민지는 거실에서 수군거립니다. 오빠, 이거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거 아냐? 그러게. 의사가 촉이라고 했는데. 혹시 아버지 혼자 있을 때 무슨 일 생긴 거 아냐?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만약 아버지가 완전히 정신을 잃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만호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킵니다. 만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거실로 향합니다. 김 씨는 소파에서 졸고 있습니다. 만호는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물을 따릅니다. 만호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그의 눈빛은 맑습니다. 멍한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닙니다. 거실의 책상으로 갑니다. 서랍을 조용히 엽니다. 노트를 꺼냅니다.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15일 차. 오늘 대호와 민지가 함께 왔다. 내가 심하게 멍한 척했더니 둘 다 당황했다. 대호와 민지의 눈빛이 변했다. 이제 재산을 노골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다. 준호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만호는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방으로 돌아갑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들지는 않습니다. 천장을 응시하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민서야,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됐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정말, 정말 보고 싶어. 그는 베개에 얼굴을 묻습니다. 작은 흐느낌 소리가 방 안에 퍼집니다. 다음 날 아침 만호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김 씨가 아침을 차려줍니다. 어르신 진지 드세요. 만호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춥니다. 이게 뭐죠? 어르신, 어제도 드신 된장찌개예요. 난 이거 안 먹어요.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대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드님, 어르신이 아침을 안 드시려고 해요. 대호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립니다. 왜요? 또 뭐가 문제예요?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신대요. 아휴, 알겠어요. 제가 저녁에 갈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만호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TV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아주 짧은 순간, 김 씨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제3부 균열이 깊어지다. 2주가 더 흐릅니다. 만호의 집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대호는 거의 매일 들르고 민지는 일주일에 2~3번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문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저녁 대호가 또 찾아옵니다. 아버지, 저예요. 만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보고 있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 아들 대호예요. 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습니다. 대호? 네, 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모르겠어. 만호는 다시 벽을 봅니다. 대호는 잠시 아버지를 지켜보다가 김 씨를 부릅니다.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갑니다. 아버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한다고요? 아버지가 저것밖에 안 되는데? 치매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럼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정밀 검사 받아야겠어요. 대호는 다시 거실로 나옵니다. 만호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대호는 아버지 주변을 둘러봅니다. 책장, 서랍, 찬장. 그의 눈은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혹시 보험 증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만호는 반응이 없습니다. 아버지, 보험? 만호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네, 보험 증서요. 어디 두셨어요? 모르겠어. 어딨더라. 만호는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대호는 혀를 찹니다. 에이, 나중에 찾아봐야겠네. 그럼 저 갈게요, 아버지. 만호는 대답 없이 벽만 봅니다.
대호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만호의 눈빛이 변합니다. 날카롭고 또렷합니다. 보험 증서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구나. 그날 밤 만호는 다시 깨어 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깁니다. 김 씨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만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서랍을 엽니다. 노트를 꺼냅니다. 28일 차. 대호가 보험 증서를 물어봤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다. 민지는 어제 또 안방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옥 팔찌를 가져갔다. 만호는 펜을 쥔 손이 떨립니다. 내가 죽기도 전에 벌써 나눠 가지려고 하는구나. 그는 노트를 덮으려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듭니다. 준호는 아직 다르다. 어제도 와서 내 손을 잡고 한참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도 의심이 보인다. 나를 의심하는 건지 형제들을 의심하는 건지. 만호는 길게 한숨을 쉽니다. 펜을 다시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의사는 촉이라고 했지만 정말로 치매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 언젠가는 정말로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자식들도 못 알아보고 아내 얼굴도 잊어버리고 그때가 오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 내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민서야, 당신이 떠나고 나서 난 너무 무서웠어. 혼자 늙어가는 게, 정신을 잃어가는 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내 자식들이 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기다린다는 거야. 만호는 펜을 놓습니다.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집니다. 이게 정말 내가 키운 아이들인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노트를 서랍에 넣고 거실을 걷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민서야, 난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건가? 내 자식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게.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끝까지 봐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내가 정말로 정신을 잃기 전에. 만호는 다시 방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오후 민지가 또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큰 가방을 들고. 아버지, 저예요. 만호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민지, 네 아버지. 오늘 좀 어때요? 민지는 침대 옆에 앉습니다. 그냥, 그래. 아버지, 제가 방 좀 정리해 드릴까요? 좀 어질러져 있네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민지는 일어나 장롱을 엽니다. 옷들을 정리하는 척하며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서랍도 열어봅니다. 아버지, 이 서랍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르겠어. 만호는 눈을 감습니다. 민지는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적입니다.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열쇠는 뭐예요? 만호는 대답이 없습니다. 자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지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계속 방을 정리합니다. 옷장 맨 위 선반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합니다. 상자를 내려 엽니다.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서들. 민지의 눈이 커집니다. 이게 여기 있었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만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민지는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고 선반에 올립니다. 아버지, 정리 다 했어요. 만호는 눈을 뜹니다. 그래, 고맙다. 천만에요. 그럼 저 갈게요. 민지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나갑니다. 민지가 나간 후 만호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옷장으로 가서 선반에 상자를 내립니다. 상자를 열어 서류들을 확인합니다.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압니다. 민지가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사진까지 찍어가네. 서랍을 엽니다. 작은 열쇠가 없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열쇠까지. 만호는 침대에 주저앉습니다. 민지야, 넌 정말.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다가 노트를 꺼냅니다.
29일 차. 민지가 방을 뒤졌다. 서류를 사진 찍고 금고 열쇠를 가져갔다. 이제 시간 문제다. 곧 금고를 열려고 할 것이다. 만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봅니다. 얼마나 더 버텨야 하나. 얼마나 더 이 연극을 해야 하나. 언젠가 정말로 치매가 오겠지. 그때는 진짜로 너희를 못 알아볼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 해. 너희의 진심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녁 준호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만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준호, 왔구나. 만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눈가가 붓고 얼굴에 핏기가 없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준호는 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요즘 잘 주무세요? 응, 잔다. 준호는 뭔가 말하려다 멈춥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버지, 혹시 밤에 일어나시는 일 없으세요? 만호는 준호를 봅니다. 밤에? 왜? 아니, 그냥 화장실 가시거나 물 드시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끔. 화장실은 가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입니다. 형이랑 누나는 자주 와요? 가끔. 온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 아버지는 저희가 자주 오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세요? 만호는 준호의 눈을 봅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만호는 준호의 손을 잡습니다. 준호야, 넌 착한 아이야. 아버지, 형하고 누나는 어때? 만호가 갑자기 묻습니다. 준호는 당황합니다. 형이랑 누나요? 뭐가요? 너한테 나에 대해 뭐라고 하니? 만호의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만호는 손을 놓습니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형이랑 누나는 그냥 아버지 걱정하시죠. 정말? 네. 준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럼 됐다. 침묵이 흐릅니다. 아버지, 저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준호가 나간 후 만호는 긴 한숨을 쉽니다. 준호마저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같은 시각 준호의 차 안. 준호는 핸들을 잡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아버지가 뭔가 이상해. 치매 환자가 저렇게 또렷하게 질문을 할까? 그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인터넷에서 치매 증상을 검색합니다. 초기 치매 환자의 특징,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준호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맞는 건가? 하지만 뭔가 찝찝해. 준호는 룸미러로 아버지 집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창문. 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 며칠 후 대호와 민지가 카페에서 만납니다. 민지야, 봤어? 대호가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시세 정보가 떠 있습니다. 아버지 아파트 지금 시세가 20억이야. 20억. 민지는 눈을 크게 뜹니다. 진짜? 그렇게 올랐어? 응. 게다가 예금이랑 보험까지 합치면 최소 30억은 넘을 거야. 대호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습니다. 민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을까? 모르지. 근데 설사 남겼다 해도 지금 상태면 무효야. 무효? 응. 치매 환자의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어.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니까. 그럼 법정 상속으로 가는 거네. 그렇지. 우리 셋이서 나눠 갖는 거야. 그런데 준호는? 민지가 묻습니다.
대호는 인상을 찌푸립니다. 준호는 좀 문제야. 얘가 요즘 아버지한테 너무 잘해. 혹시 따로 뭘 받으려는 거 아냐? 민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일단 아버지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 누나 서류 사진 찍었다며? 응, 찍었어. 민지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이것 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랑 예금 증명서. 대호는 사진을 자세히 봅니다. 오케이. 그리고 금고 열쇠는 가지고 있어. 민지는 가방에서 작은 열쇠를 꺼냅니다. 언제 열어볼까? 아직은 안 돼. 아버지가 눈치챌 수도 있어. 그럼 언제? 좀 더 기다리자.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면 그때. 민지는 불안한 표정입니다. 오빠, 우리 이러는 거 맞아? 대호는 민지를 봅니다. 무슨 소리야? 어차피 우리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거라고. 그래도 뭐? 아버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셔. 치매야, 치매.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대호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만호는 또다시 깨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노트에 무언가를 적습니다. 35일 차. 오늘 대호와 민지가 만났을 것이다. 둘이 무슨 얘기를 했을지 뻔하다. 이제 금고를 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만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봅니다.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 순간을. 그는 노트를 덮고 서재로 갑니다. 서재 한쪽 벽에는 작은 금고가 있습니다. 만호는 금고를 엽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봉투를 꺼내 확인합니다. 유언장. 만호는 봉투를 다시 금고에 넣습니다. 때가 되면 공개하지. 그는 금고를 닫고 서재를 나섭니다. 복도를 걷다가 문득 멈춥니다. 거실 한쪽 구석, 어두운 그림자 속에 무언가가 보입니다. 작은 상자, 먼지가 쌓인 오래된 상자. 그는 상자를 집어듭니다. 뚜껑을 엽니다. 안에는 가족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 대호, 민지, 준호, 그리고 젊은 시절의 만호와 아내 민서. 만호는 사진을 하나씩 봅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만호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소리내어 옵니다. 민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나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서워. 정신을 잃어가는 게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 자식들이 내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거야. 그의 흐느낌이 어두운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울음소리. 제4부 의심의 그림자.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 전 아버지 집에 듭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입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준호는 거실로 들어갑니다. 만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습니다. TV는 꺼져 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는 다가가 아버지의 어깨를 살짝 흔듭니다. 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준호? 네, 아버지. 아침은 드셨어요? 아침. 모르겠어. 준호는 부엌으로 가서 확인합니다. 식탁에는 차가워진 밥과 국이 놓여 있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준호는 작은 방을 노크합니다. 김 씨가 나옵니다. 아이고, 준호 씨. 이렇게 일찍. 아버지 아침 안 드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걱정스럽습니다. 차려드렸는데 안 드시더라고요. 요즘 식욕이 없으세요? 언제부터요? 일주일쯤 됐어요. 조금씩만 드세요. 준호는 아버지를 봅니다. 만호는 여전히 꺼진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밥 드셔야죠. 제가 같이 먹을게요. 준호는 국을 데워 아버지 앞에 놓습니다. 자, 드세요. 만호는 숟가락을 듭니다.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국을 떠다가 흘립니다. 아버지, 준호는 재빨리 수건으로 닦아냅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만호는 다시 숟가락을 듭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국을 떠서 입에 넣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아버지의 손 떨림이 너무 과장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생각을 떨쳐냅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 저 출근해야 해요. 저녁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준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문득 멈춥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는 다시 거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똑같은 자세로 꺼진 TV를 보고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집을 나섭니다. 회사에 도착한 준호. 하지만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계속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정말 치매인 걸까? 그는 다시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 자가 진단. 화면에 체크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익숙한 일을 하지 못한다. 준호는 하나씩 체크해 봅니다. 아버지는 대부분 해당됩니다. 그럼 맞는 거네. 하지만 여전히 찝찝합니다. 준호는 동료에게 묻습니다. 혹시 치매 환자 주변에 있어 봤어? 응. 왜? 우리 아버지가 치매 초기래서. 궁금해서. 동료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힘들겠다. 우리 할머니도 치매셨는데 정말 힘들더라. 어떻게 힘들었어? 처음에는 깜빡깜빡 하시더니 나중에는 가족도 못 알아보시고 밤낮이 바뀌고 밤낮이 바뀐다고. 응. 낮에는 자고 밤에 돌아다니시고 그게 치매의 특징이래.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밤에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는 거야? 뭐 그렇긴 한데 정상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돌아다니는 거지. 의미 없이. 준호는 뭔가 생각에 잠깁니다. 아버지가 밤에 뭘 하시는지 확인해 봐야 하나? 그날 저녁 준호는 다시 아버지 집에 갑니다. 이번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아버지 저 왔어요. 만호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준호, 왔니? 네. 아버지, 오늘 저녁 드셨어요? 응, 조금.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아버지,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괜찮아. 원래 이래. 준호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버지, 혹시 밤에 잘 주무세요? 만호는 준호를 봅니다. 왜 자꾸 그걸 물어보니? 그냥 걱정돼서요. 난 잔다. 만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못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여기서 자고 갈까요? 만호는 눈을 크게 뜹니다. 여기서? 왜? 그냥 오랜만에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준호는 웃으며 말합니다. 만호는 잠시 망설입니다. 너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괜찮아요. 집도 가까운데 뭐. 김 선생님이 있는데 굳이. 아버지 제발요. 오늘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청이 담겨 있습니다. 만호는 한숨을 쉽니다. 그래. 알았다. 준호는 미소를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김 씨가 이불을 가져오고 준호는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킵니다. 준호는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습니다. 눈을 뜬 채 천장을 봅니다. 아버지가 정말 밤에 자실까? 그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자정이 넘어갑니다. 집안은 고요합니다. 김 씨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때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문 여는 소리. 준호는 눈을 살짝 뜹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직입니다. 만호입니다. 만호는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복도를 걷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입니다. 만호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물을 따릅니다. 준호는 이불 틈 사이로 지켜봅니다. 만호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치매 환자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준호의 심장이 빨리 뜁니다. 만호는 물을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놓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옵니다. 준호는 재빨리 눈을 감습니다. 숨소리를 최대한 고르게 합니다. 만호는 소파 앞에서 멈춥니다. 한참 동안 준호를 내려다봅니다. 준호는 식은땀이 납니다. 들켰나. 하지만 만호는 곧 돌아섭니다. 서재 쪽으로 걷습니다. 준호는 살짝 눈을 뜹니다. 만호는 서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을 켜지 않습니다. 달빛만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일어납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서재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엿봅니다. 만호는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무언가를 쓰고 있습니다. 노트에 펜으로. 준호의 눈이 커집니다. 저게 뭐지? 만호는 꽤 오랫동안 뭔가를 적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어 서랍에 넣습니다. 금고를 엽니다. 안에서 봉투를 꺼내 확인합니다. 다시 넣고 금고를 닫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입니다. 만호가 서재를 나오려 합니다. 준호는 재빨리 소파로 돌아가 눕습니다. 이불을 덮고 자는 척합니다. 만호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갑니다. 준호 옆을 지나칠 때 잠시 멈춥니다. 준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곧 방으로 돌아갑니다. 문 닫는 소리. 준호는 눈을 뜹니다. 천장을 응시합니다. 아버지가 멀쩡하잖아. 치매가 아니야. 연기하고 있는 거야. 준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납니다. 서재로 갑니다. 서랍을 엽니다. 노트를 찾습니다. 하지만 서랍 안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준호는 다른 서랍들도 열어봅니다. 없습니다. 어디 숨겨둔 거지? 그는 한참을 찾다가 포기합니다. 소파로 돌아와 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줍니다. 왜 이러시는 거지? 아버지가 우릴 시험하고 있는 건가? 준호는 온몸이 떨립니다. 그럼 형하고 누나가 한 짓들을 다 알고 계신 거잖아. 그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대호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춥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그는 결심합니다. CCTV를 설치하자.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아버지와 아침을 먹습니다. 만호는 여전히 멍한 표정입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아버지? 응, 잤어. 준호는 아버지를 자세히 봅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없습니다.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일어나신 적 있으세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만호는 준호를 봅니다. 왜? 내가 뭐 했니? 아니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안 일어났어. 아침까지 잤어. 만호는 밥을 먹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거짓말하고 계셔. 완벽하게 거짓말하고 계셔. 회사에 도착한 준호. 그는 곧바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합니다. 초소형 CCTV. 여러 제품들을 비교합니다. 야간 촬영 가능, 배터리 내장, 원격 모니터링. 준호는 한 제품을 선택합니다. 당일 배송. 주문을 완료합니다. 오늘 일찍 퇴근해야 할 것 같아. 동료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호는 일에 집중하려 하지만 안 됩니다. 계속 시계만 봅니다. 빨리 퇴근 시간이 됐으면. 오후 6시 준호는 서둘러 퇴근합니다. 집으로 가서 택배를 받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초소형 CCTV가 들어있습니다. 준호는 설명서를 읽으며 설정합니다. 휴대폰 앱과 연동합니다. 좋아.
이제 아버지 집에 설치하자. 저녁 7시 준호는 아버지 집에 도착합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만호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준호, 왔구나. 김 선생님, 잠깐 나가 계셔도 될까요? 아버지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아, 네. 그럼 저 마트 다녀올게요. 김 씨가 나갑니다. 준호는 거실을 살핍니다. 어디에 설치할까? 책장 옆 작은 장식품 뒤. 거실 전체가 보이는 위치입니다. 준호는 CCTV를 숨깁니다. 렌즈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확인합니다. 화면에 거실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완벽해. 그때 만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준호야, 물 좀 갖다 줄래? 준호는 화들짝 놀랍니다. 네, 지금 갖다 드릴게요. 밤 10시 준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켭니다. CCTV 앱을 실행합니다. 화면에 거실이 나타납니다. 준호는 화면을 지켜봅니다. 이제 진실을 알 수 있겠지. 시간이 흐릅니다. 밤 11시, 12시. 김 씨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끕니다. 준호는 졸음이 쏟아지지만 참습니다. 자면 안 돼. 깨어 있어야 해. 자정이 넘어갑니다. 화면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그때 만호의 방문이 열립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납니다. 화면을 응시합니다. 만호가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거실로 옵니다. 서재로 향합니다. 준호는 숨을 죽입니다. 만호는 서재에 들어갑니다. 카메라 각도 때문에 서재 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 후 만호가 서재에서 나옵니다. 손에 노트를 들고 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앉습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펜을 듭니다. 쓰기 시작합니다. 준호는 화면에 얼굴을 바짝 댑니다. 만호의 모습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떨리는 손도 없고 멍한 표정도 없습니다. 또렷하고 집중된 눈빛으로 노트에 무언가를 적습니다.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연기였어. 만호는 한참을 적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액자를 봅니다. 어머니의 사진. 만호는 액자를 쓰다듬습니다. 입술이 움직입니다. 뭔가 말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소리를 키웁니다. 하지만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습니다. 만호는 오랫동안 액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 같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버지. 만호는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습니다. 노트를 들고 서재로 돌아갑니다. 다시 나올 때는 빈손입니다. 방으로 돌아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거실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왜 이러시는 거야? 아버지가 우릴 시험하고 있었어. 그럼 형이랑 누나가 한 짓들을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준호는 머리가 복잡합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휴대폰을 다시 듭니다. 대호에게 전화를 걸까? 민지에게 말할까?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지 먼저 알아야 해.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준호의 마음도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듭니다. 제오부 진실을 향한 발걸음.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휴대폰만 봅니다. CCTV 앱을 켭니다. 화면에는 거실이 보입니다. 만호는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역시 멍한 표정으로. 완벽한 연기야. 완벽해. 준호는 혼잣말을 합니다. 동료가 묻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준호는 다시 휴대폰을 봅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어떻게 해야 하지? 형한테 말해야 하나? 누나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뭔가 찝찝합니다. 형이랑 누나가 한 짓들을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다면 나까지 같은 부류로 보실까? 준호는 혼란스럽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밥맛이 없습니다. 그냥 커피만 마십니다. 저녁 6시 준호는 퇴근하자마자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만호는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 중입니다. 준호, 왔니? 네. 같이 먹을게요. 준호는 옆에 앉습니다. 김 씨가 준호 몫의 밥을 가져다 줍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며 아버지를 슬쩍 봅니다. 만호는 천천히 숟가락질을 합니다. 손이 약간 떨립니다. 연기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아버지, 오늘 어떠셨어요? 그냥, 그래. 만호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김 씨가 설거지를 합니다. 준호는 아버지와 거실에 앉습니다. TV가 켜져 있지만 둘 다 보지 않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형이랑 누나는 자주 와요? 가끔 온다. 형이랑 누나가 아버지한테 잘해드려요? 만호는 준호를 똑바로 봅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혹시 너 뭔가 들었니? 준호는 당황합니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만호는 고개를 돌립니다. 너희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못합니다. 밤 10시 준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침대에 누워 다시 CCTV 앱을 켭니다. 거실은 어둡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11시, 12시, 그리고 자정이 넘어갑니다. 만호의 방문이 열립니다. 준호는 화면에 집중합니다. 만호가 나옵니다. 어제와 같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서재로 갑니다. 한참 후 노트를 들고 나옵니다. 거실 테이블에 앉습니다. 펜을 듭니다. 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액자를 봅니다. 입술이 움직입니다. 준호는 소리를 최대로 키웁니다. 희미하게 들립니다. 미안해. 민서야.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됐어. 만호의 목소리.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만호는 계속 말합니다.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그의 어깨가 떨립니다. 소리내어 웁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꽉 쥡니다. 아버지. 만호는 한참을 울다가 노트를 들고 서재로 들어갑니다. 다시 나올 때는 빈손입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험이 뭘까? 며칠이 지납니다. 준호는 매일 밤 CCTV를 확인합니다. 만호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밤마다 일어나서 노트에 무언가를 적습니다. 어머니 액자를 보며 웁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지 알아야 해. 그 노트에 답이 있을 거야. 준호는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 서재를 뒤져보기로. 금요일 오후 준호는 회사에서 조퇴를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저예요. 만호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준호, 왔니? 네. 아버지, 저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 김 선생님은 산책 나갔어. 준호는 속으로 미소 짓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준호는 현관문을 나서는 척합니다.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현관에서 기다립니다. 5분 정도 지납니다. 조용합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습니다. 양말 신은 발로 복도를 걷습니다. 아버지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입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무시는구나. 준호는 서재로 갑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안을 뒤집니다. 노트가 없습니다. 다른 서랍도 엽니다. 없습니다. 어디 있지? 준호는 책장을 봅니다.
책들 사이를 확인합니다. 없습니다. 금고를 봅니다. 잠겨 있습니다. 혹시 준호는 몇 가지를 시도해 봅니다.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결혼 기념일 모두 틀렸습니다. 에이, 준호는 포기합니다. 다시 책상 주위를 살핍니다. 그때 책상 밑바닥을 봅니다.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봉투. 준호는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봉투를 엽니다. 안에 종이 한 장, 비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준호는 금고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띠링, 금고가 열립니다. 안에는 노트 한 권과 봉투 하나. 준호는 노트를 꺼냅니다. 펼칩니다. 아버지의 필체. 1일차. 오늘부터 기록을 시작한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멀쩡하다. 자식들의 반응을 보고 싶다. 진심을 알고 싶다. 준호는 다음 장을 넘깁니다. 3일차. 대호가 통장을 물어봤다. 벌써 재산을 생각하는구나. 5일차. 민지가 어머니 금반지를 가져갔다. 내가 모를 줄 알았겠지. 준호는 손이 떨립니다. 계속 넘깁니다. 12일차. 준호만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나 갈까. 29일차. 민지가 서류를 사진 찍고 열쇠를 가져갔다. 이제 시간 문제다. 준호는 최근 날짜를 봅니다. 42일차. 준호가 밤에 일어나는지 물어봤다. 뭔가 눈치챈 것 같다. 43일차. 준호가 여기서 잤다. 밤에 깨어있는 것 같았다. 들켰을까? 준호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어. 마지막 페이지를 넘깁니다. 45일차. 준호가 CCTV를 설치했다. 거실 책장 옆 장식품 뒤에. 들킨 것 같다. 하지만 괜찮다. 오히려 좋다. 이제 곧 끝이다. 준호야, 이 노트를 읽고 있다면 넌 진실을 알고 싶었던 거겠지.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희를 시험했다. 용서해다오. 준호는 노트를 떨어뜨립니다. 손이 심하게 떨립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어. CCTV도 알고 계셨어.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봤니? 준호는 화들짝 놀라 돌아봅니다. 만호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멍한 표정이 아닙니다. 또렷하고 차분한 눈빛. 아버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만호는 서재 안으로 들어옵니다. 일어나거라. 준호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만호는 책상에 기대 앉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니? 며칠 전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CCTV를 설치했구나. 네. 왜? 이상하셨어요. 너무 완벽하게 치매 환자 같으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만호는 한숨을 쉽니다. 그래. 너무 완벽했나 보구나. 침묵이 흐릅니다. 왜 이러신 거예요? 준호가 묻습니다. 만호는 창밖을 봅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다.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그래서 치매인 척 하신 거예요? 그렇다. 형이랑 누나가 한 짓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 봤다. 다 기억한다. 준호는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만호는 준호를 봅니다. 너는 달랐다. 준호야. 네, 너만이 진심으로 날 걱정했다. 형하고 누나는 재산만 생각했지. 준호는 고개를 듭니다. 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호는 미소를 짓습니다. 쓸쓸한 미소.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 마지막 시험? 곧 알게 될 거다. 만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준호야, 이 일은 아직 형하고 누나한테 말하지 마라. 하지만 제발 아버지 부탁이다. 만호의 눈빛은 간절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만호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너만큼은 실망시키지 않아서 다행이다. 준호는 눈물을 참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봅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습니다. CCTV 앱을 켭니다. 만호는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노트를 들고 쓰고 있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봅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험이 뭘까? 형하고 누나는 어떻게 될까?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밤은 깊고 모든 것이 곧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육부 심판의 날. 일주일이 지납니다. 만호는 준호에게만 진실을 알렸습니다. 대호와 민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준호는 형과 누나를 볼 때마다 괴롭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했다니. 하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호가 세 자식을 모두 부릅니다. 다들 내일 저녁에 집에 모여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대호가 묻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일 보면 안다. 만호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민지도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디 안 좋으신 거예요? 내일 말아마. 다들 꼭 와야 한다. 전화가 끊깁니다. 대호와 민지는 서로에게 전화합니다. 누나, 아버지가 우리 내일 오래. 나도 전화 받았어. 무슨 일이래? 모르겠어. 근데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 뭐가 더 또렷했어. 치매 환자 같지 않았어. 민지는 불안해집니다. 설마 뭐? 아니야. 내일 가봐야 알겠지.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준호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압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음 날 저녁 7시, 세 자식이 모두 아버지 집에 모입니다. 거실은 긴장감이 감돕니다. 만호는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평소와 다릅니다. 멍한 표정이 아닙니다. 또렷하고 날카로운 눈빛,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습니다. 대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지도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만호는 세 자식을 차례로 봅니다. 앉아라. 다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습니다. 만호는 리모컨을 듭니다. TV를 켭니다. 아니, TV가 아닙니다.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납니다. 뭐예요, 아버지? 대호가 묻습니다. 만호는 대답 없이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납니다. 거실이 보입니다.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3주 전, 대호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가방을 뒤지고 있습니다.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통장이나 인감 같은 거 어디 두셨어요? 대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호는 얼굴이 굳습니다. 이게 뭐예요? 만호는 다음 영상을 재생합니다. 민지가 나타납니다.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서랍을 뒤집니다. 금반지를 꺼냅니다. 주머니에 넣습니다. 민지는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아버지, 이건. 만호는 계속 영상을 재생합니다. 민지가 서류를 사진 찍는 장면, 대호가 요양보호사를 의심하는 장면, 카페에서 두 사람이 재산을 의논하는 장면,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면 그때 금고를 열자. 대호의 목소리, 어차피 우리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거라고. 화면이 멈춥니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대호와 민지는 말을 잃습니다. 얼굴은 창백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만호는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다 봤느냐? 만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오해? 만호는 대호를 봅니다. 통장을 물어본 게 오해냐?
가방을 뒤진 게 오해냐?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만호의 목소리는 날카롭습니다. 민지가 울먹입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내 엄마 금반지를 훔쳐간 게 그냥이냐? 훔친 게 아니에요. 저는 필요해서, 필요하면 훔쳐도 되냐? 내 엄마가 남긴 유품을.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옵니다. 대호는 변명을 시도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생각해서, 날 생각해서, 만호는 비웃습니다. 날 생각해서 재산을 미리 나눠 가지려고 했다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대호는 입을 다뭅니다. 만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천천히 세 자식 앞으로 걷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세 사람 모두 숨을 죽입니다. 준호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건 맞다. 하지만 증상을 과장했다. 왜 그러신 거예요? 민지가 묻습니다. 만호는 민지를 봅니다. 너희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다. 내가 무력해졌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버지, 결과는 봤다. 대호, 넌 내 재산만 생각했다. 민지, 넌 훔치기까지 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만호는 준호를 봅니다. 준호, 너만이 달랐다. 준호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너는 진심으로 날 걱정했다. 밤에 CCTV까지 설치해서 확인하려 했지. 준호는 놀랍니다. 그것도 아셨어요? 다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만호는 서재로 갑니다. 금고를 열고 봉투를 꺼냅니다.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세 사람은 봉투를 봅니다. 유언장이다. 대호와 민지는 긴장합니다. 아버지, 그걸 여기 적혀 있다. 내 모든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만호는 봉투를 듭니다. 원래는 셋이서 공평하게 나누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바꿔야겠다. 민지가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아냐? 만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그럼 왜 했느냐? 내가 치매라서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 대호도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만호는 비웃습니다. 이미 늦었다. 너희는 이미 선택했다. 만호는 봉투를 찢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이건 옛날 유언장이다. 이제 효력이 없다. 세 사람은 숨을 죽입니다. 새로운 유언장은 내가 죽은 후에 변호사가 공개할 것이다. 아버지, 그럼 궁금하냐? 누가 얼마를 받는지. 만호는 세 자식을 봅니다. 그건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앞으로도 한참 살 것이다. 만호는 소파에 앉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유언장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봅니다. 만호는 계속 말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치매 연기를 그만둔다. 멀쩡하게 살 것이다. 너희도 이제 알았으니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모든 것을 기억한다. 만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 대호와 민지는 일어섭니다. 떨리는 다리로 현관으로 향합니다. 준호도 일어서려 하자 만호가 막습니다. 준호, 너는 남아라. 대호와 민지가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거실에는 만호와 준호만 남습니다. 만호는 준호를 봅니다. 너는 실망시키지 않았다. 아버지. 하지만 CCTV를 설치한 건 나를 의심한 거 아니냐? 준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진짜 걱정이 돼서
만호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알고 있다. 너의 진심을. 아버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아야지. 아직 할 일이 많다. 만호는 창밖을 봅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 정말로 변할 수 있는지. 형이랑 누나가 변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기회는 줘야지. 만호는 준호를 봅니다. 너는 잘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내 아버지. 가거라. 늦었다. 준호는 아버지를 껴안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준호가 나갑니다. 만호는 혼자 거실에 남습니다. 창밖에 밤하늘을 봅니다. 별들이 빛납니다. 민서야. 만호는 어머니의 액자를 봅니다. 당신이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는 액자를 쓰다듬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진짜 시작이.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만호의 집 거실. 온 가족이 모여 있습니다. 대호, 민지, 준호,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손주들도 왔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다들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만호는 상석에 앉아 가족들을 봅니다. 대호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더 자주 찾아오고 더 진심으로 대합니다. 민지도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금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호를 돌보는데 적극적입니다. 준호는 여전히 자상합니다. 아버지, 드세요. 준호가 반찬을 권합니다. 고맙다. 너희들 다 고맙다. 만호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아버지,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민지가 말합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정말 바보 같았죠. 대호도 거듭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과거는 잊자. 중요한 건 지금이야. 네, 아버지. 다들 밥을 먹습니다. 행복한 분위기. 손주가 만호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치매 아니셨어요? 다들 웃습니다. 만호도 웃습니다. 그랬단다. 할아버지가 연기를 했지. 왜요?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알았어요? 만호는 세 자식을 봅니다. 응, 알았어. 그리고 용서했지. 세 사람은 숙연한 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만호는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잘 살자. 가족답게. 네. 다들 대답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만호는 혼자 발코니에 나갑니다. 석양이 집니다. 아름답습니다. 만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냅니다. 아내 민서의 사진. 여보, 봤어? 우리 애들. 변했어. 늦었지만 그래도 변했어. 만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 우리 애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해. 만호는 사진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다시 넣습니다. 석양을 바라봅니다. 붉은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치매라는 거짓말로 시작된 한 아버지의 시험. 그 시험을 통해 가족은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모든 시험을 견뎌냅니다. 만호와 그의 가족처럼, 우리 모두의 가족처럼.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